작년 초 대회비, 교섭, 유령을 무참히 두들겨 팬 일본 영화 3대장을 기억하시나요? 이렇듯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일본 애니의 영향력이 커지고는 있다지만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중 애니메이션은 단 한 편, 겨울왕국 2뿐입니다. 그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동일한 구간에서 일본의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 14편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을 필두로 해서 무려 12편이 일본 자국의 애니메이션이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영화계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걸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디즈니가 등장하면서 일본에도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극장 자체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산업적 경쟁력은 없었죠. 이때 애니메이션이 돈이 되는 산업으로서 처음 도약할 수 있게 한 작품은 바로 1963년 데츠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아톰은 TV에서 상영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현재의 애니메이션처럼 굿즈 또한 대량 생산하며 짭짤한 이윤을 내게 되죠. 아톰의 흥행에 힘입어 여러 후세대 작품들도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마징가 제트, 미래소년 코난, 은하철도 999가 대표적인 예죠. 슈퍼히어로와 괴수가 나오는 소위 전대물, 특촬물 장르가 발전하고 로봇 메카물이 등장하며 소위 오타쿠라고 불리는 마이너 팬덤이 조직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TV를 중심으로 산업에 뿌리를 내렸고 대중들에게 친밀한 콘텐츠가 되며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로소 애니메이션이 극장가에서도 그럴듯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영화로 기획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을 기록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입니다. 1997년에 모모노케 히메와 2001년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각각 200억, 316억엔의 수익을 달성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 등이 흥행의 흐름을 이어받았죠. 이게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밀하고 독특한 작화와 블록버스터급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 애니메이션들은 낮은 제작비로 빨리 만들어지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과는 또 다른 감독을 선사했고 당연하다는 듯 극장에서 그들 고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영화계에서 애니메이션의 파이를 키운 또 하나의 사건은 극장판 영화, 그 중에서도 시리즈 영화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도 TV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개봉하는 일은 심심찮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 포켓몬을 시작으로 같은 작품이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극장판 영화 시리즈가 시작되게 됩니다. TV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극장에서의 흥행이 보장되고 매년 여름방학 시기에 동일하게 공개되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방학에는 극장에 가서 포켓몬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제작 형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귀멸의 칼날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주로 본편의 흐름에서 약간은 독립적으로 벗어나 있는 외전의 형태였습니다. 본편 시리즈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면서 기존 팬들에게 일종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형태의 작품들이죠. 그러나 귀멸의 칼날 시리즈는 극장판 영화가 곧 본편으로 이어집니다. 주인공 탄지로가 오니를 사냥하는 귀살대가 되는 과정을 그린 1기,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무한열차편, 이후 2기와 3기를 거쳐 다시 극장판으로 이어지는 형태인 것인데요. 안 봐도 그만인 외전과는 달리 내용을 놓칠 수 없는 본편의 팬들은 좋으나 싫으나 영화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강제성 관람 때문인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영화 한 편만으로 400억의 수익을 달성하며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애초부터 영화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TV에서 극장으로 확장된 애니메이션, 영화 또한 본편에 편입되는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관람층을 빽빽하게 점유하며 매해 8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봉한 영화들은 매해 약 3천억엔의 매출을 내며 전체 애니메이션 시장의 11% 정도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 제작사도 애니의 영화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극장에는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관객들도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보는 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업 크런치롤의 CCO 수희라는 이 문화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벤트에 가깝다. 사람들은 코스프레를 하고 캐릭터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비명을 지른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애니메이션 산업이 등장하고 이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까요? 국산 애니메이션이 오스카를 수상하는 꿈을 꿔보면서 지금까지 영화 찍먹이었습니다.